오늘 강좌는 전에 이어서 그 8개의 이동,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현무경을 보면은, 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사무, 현자사무, 기서제동, 원청신, 기용, 이게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유, 정월, 일일사시, 그 다음에 현무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해결을 들어가기 전에 현무경, 이게 맨 마지막에 현무경 해놓고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현무경, 현무경, 여기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현무경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오부 이렇게 써놨어요. 오부 이렇게. 요거는 누가 쓴 거냐면은 증상께서 쓰신 게 아니고 요거는 그 장기준 씨라고 있어요. 장기준 그 사람의 장기준 씨는 뭐냐면은 순천도를 만드신 분이죠.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09년도에 현무경을 만들고 증산께서 하천하셨잖아요. 1913년 개축년에 장기준 씨가 구수부하고 그다음에 차경석이가 정부했던 걸 이제 알아내고 찾아가서 그 현무경 갖다가 복사를 사본을 떠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준 씨가 코를 이제 사수를 하래. 이렇게 스승사자하고 머리 숫자. 스승의 머리다 해서 코를 사수장 그렇게 부르는데 말이 나온 김에 스승사자도 한번 보세요. 스승을 왜 이렇게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번 시간 아니지만은 다 연관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승사자를 요구하고 요거는 아실 거야 아마.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이 한일자를 빼버리면은 한일자하고 요게 앞에잖아요. 요거는 수건건자예요. 요거는 한일자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잡자가 되죠. 둘을 잡자. 머리에 둘렀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걸 왜 스승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스승사자가 그 본래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수건을 갖다가 둘렀다 해서 두루잡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요. 붙자입니다. 언덕붙자. 언덕부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흑토를 붙여야 이제 언덕부가 되는데 이게 없어도 언덕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언덕부하고 둘을 잡자고 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언덕을 어떻게 하냐면 둘러쌌다 그 얘기예요. 언덕을 둘러쌌다. 그게 스승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본래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가 그 언덕을 이렇게 쭉 둘러선 상태로 포진해 있는 거예요, 원래. 많은 군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요걸 갖다가 군대 어떤 단위 있잖아요. 거기에 배치한 게 뭐냐면 사단이라 그래요. 군단, 사단, 여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스승사자가 원래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군인들이 언덕을 삥 둘러쌌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언덕을 빙 둘러싼 것처럼 스승도 많은 제자들이 둘러쌌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스승의 머리를 상징하는 사수장의 코를 갖다 가진 분이 장기준 씨인데 그 양반이 오부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오부, 신부, 술부, 오신술, 장기 쭉 나가는데 부의 명칭이 본래 없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부만 그려놓았지 명칭은 붙이질 않았는데 이 사수장이 그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부라고 했는데 그럼 왜 오부라고 했는지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부를 왜 오부라고 했는가? 오부. 우리가 그 선천을 보면은 선천의 시작이 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위에는 오가 있고 동방에는 묘가 있고 서방에는 유가 있어요. 좌오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천의 시작이 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1에서 그 다음에 이건 7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 신, 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는 천천히 끝나서 시작하는 건데 진, 사 이렇게 되잖아요. 사까지가 선천이라 해요.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인자 돼요. 그 자축, 인묘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선천인데 자하고 축을 갖다가 일양, 이게 이양, 이걸 삼양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삼형제로 말하면 이게 진장남이고 간중남이고 이제 간선남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오미는 둘이 항상 합하니까 이렇게 오미는 1음, 시면은 2음, 술해는 3원짜리다. 그래서 수레지간은 3원지처, 그다음 진사지간은 3냥지처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온 부는 부니까 맨 처음은 뭐냐면 자부터 나오니까 자부라고 해야지 왜 오부라고 했느냐. 근데 그거는 선천은 자에서 시작했으니까 선천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온 부를 갖다 자부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부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무경은 부천의 머리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자가 아니라 오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부. 그러면은 오는 짐승으로 말하면 말이 되겠죠. 말.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부천은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 타고 오고 간다 하면 상관하는 게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내 어릴 때도 신랑이 장가를 갈 때는 말 타고 갔어요. 말 타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래된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거든요. 왜 말 타고 장가를 가느냐? 그럼 여자는 뭐냐면 가마 타고 시집가요. 가마도 사실은 이게 맞자가 말맞자예요. 여기 말맞자인데 가짜는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들어간 글자가 있는데 아무튼 가마도 말이고 장가 가는 것도 말 타고 가고 다 말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운송수단은 말이 최고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말 타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한 것은 우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다른 민족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의 풍속으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부처는 말 타고 온다는 걸 일러준 거예요. 부처는. 오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풍습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벽하고 연관돼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천 개벽을 상징하는 견봉명도 맨 처음에 나오는 부의 명칭이었다고 오부라고 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오자를 보세요. 오자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사람 인변에 열십대를 했잖아요. 왜 이걸 갖다가 오라고 했고, 이게 한자를 보면 나도자예요. 한낱. 나도자고 날 오다 또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래는 낮을 말한 거예요. 한낮. 왜 한낮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런 의미도 가져야 돼요.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은 10 위에 앉아있네. 누워있네요. 여기 누운 사람이니까. 누웠다고 해도 되고, 앉아있다고 해도 되고, 편해진 상태죠. 이게. 그럼 사람이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도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 문명, 사람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어디서 휴식을 취하느냐 보니까 열십자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밝아진 낮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밝아진 거. 그걸 또 가장 밝아졌다니까 물리적인 태양을 갖다 연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깨달음의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깨달음의 빛을 갖다가 한 점의 그늘이나 어둠이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갖다 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식. 그 여식자 자체는 완전을 말하잖아요. 그 완전해진 빛 위에서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오는 것도 이치라 하는데 산은 이고 오는 7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7이란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 지금요. 그럼 보세요. 자,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안식을 누리더라. 근데 오담에 나오는 게 미잖아요. 이걸 숫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미토. 숫자로 말하면 10토죠. 10토. 그러니까 5를 통해서 사람이 10으로 가니까 10을 깔고서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말 오자 그것도 열십자고 그 말이 사람을 태워서 어디로 가느냐면 10으로 가는 거예요. 10은 미인데 미는 일하고 10하고 8 이렇게 되잖아요. 그 1과 10, 즉 11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11주체에서 다 벌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한자로 쓴 게 이제 미다, 요거 갖다 양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발단에 갖다가 이 오가 물고 오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부라고 현목에 맨 처음에 나오는 줄을 오부라고 명칭을 달았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수장 이름이 장지중이라 했잖아요. 이 이름 자체도 한번 보세요. 표기자. 그 다음에 물결진자. 진짜가 이게 기준진자거든요. 기준을 잡아준다고 얘기해요. 기준을 장자에게 베풀 장자에 원래 기준을 베푸는 이름이 장기준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부천의 개별의 기준을 갖다 베푼다. 그 우연이라만 그렇게 보기엔 참,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거기다 호도, 사수장.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볼 적에, 어떤 하늘이 쓰는 그 일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아무튼 법무경의 맨 첫 번째는 오부인데 그 오부라는 명칭 속에는 이러한 이치가 들어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무경을 이제 많이 할 건데
지금 하던 거 이제 8개하고 9인데 그거 하던 걸 마저 끝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8개 9인 견무경의 맨 첫째는 그 입자사무 천자사명 기서제동 언천승제는 17자를 시작했잖아요. 17자를 시작했는데 그 8개하고 9등이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8개하고 9등을 머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다가 8개 얘기가 나오면서 왜 법규에서 문항도, 문항도서 용담도 그러한 그 수의 이치 또 성수, 괴의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하면은 그것도 몇 년 걸려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 대략적인 윤곽만이라도 알고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도 감리의 이동, 그 다음에 다른 이동, 그걸 말씀드릴까요? 이 감리의 이동은 사실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감계는 이게 그 괴상이 뭐냐면 순음에 중앙으로 양이 일양이 이렇게 들어간 걸 감깨라 그랬잖아요. 이게 빠질 감이라 했거든요. 감깨 쪽에 이게 빠질 감자. 근데 감깨 그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10과 1 토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글자는 흠자죠. 무슨 흠자냐면 하품한다. 하품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산소를 많이 속으로 보충을 하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품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흠자리 있다. 저기 이 흠자를 써요. 좀 어떤 흠이 있느냐 보니까 10과 1, 즉 11성도, 11티체를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양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다가 그 속에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질 감자 또는 구덩이 감 이렇게 얘기해요. 구덩이에 빠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감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고 팔결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감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 봐요. 뭐뭐 하지 말아라. 어디에 빠진다. 오늘 일신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사실은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빠진 것도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로 빠졌어요. 순음에 가운데로 빠진 그 이유는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음만 있잖아요. 순음만 있으면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내놓을 줄을 몰라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놓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죽어요, 그거는요. 양도, 순양도, 이거는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내뱉기만 한 거예요. 그럼 언젠간 다 없어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살아나야 되고 이것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중심으로 양이 들어가고 중심으로 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모양을 보면은 양이 순음수로 빠졌으니까 빠질 깜자로 했고 요거는 뭐냐면은 세 개 양을 갖다가 음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별을 시켰다고 해서 떨어질 이자 이렇게 이게 떨어질 이자 떠날 이자 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별한다 할 때 이자를 쓰거든요. 이거는 이별을 시켰고 의미들하고 이별을 시켰고 요거는 양이 빠져버렸다 해서 빠질 감자 떠날 이자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빠져야 돼요,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강대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갖다 우리는 물이라 해요. 물. 왜 이 강대를 갖다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물을 보세요. 물을 보면은 가운데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됐어요. 투명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만약에 속에 양이 없으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음만 있다면은 음은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거거든요. 음만 있다면 어두워서는 속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그 속으로 양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리니까 중심이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차갑죠. 음은 원래 차가운 거니까. 차갑지만은 저건 따뜻해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니까 얼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일양이 속으로 안 들어갔으면 다 얼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간께는 순음의 중심에 들어간 양이고, 이께는 반대로 순양의 중심으로 들어간 음이다라는 게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독티도에는 감기가 서방의 육감수라 그랬잖아요. 육감수 서방에, 동방에는 선미화 이렇게 있었다 했죠. 이게 이제 독티도고, 문항도는 뭐냐면은 여기 동서라 그랬죠. 동서인데 문항도에서는 남쪽에 입계가 들어가죠. 이제. 그래놓고 이걸 숫자로 9라고 하고, 북쪽에는 숫자로 감기 일감수로 된 거꾸로 들어가요. 그리가 여기서 일감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짝이죠. 여기서도 감리가 한 짝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여기도 서로 마주보고 그 마주보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동서로 되고 하나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3과 6이 이제 1과 9로 바뀌었다는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선 북기도에 있는 동방 상리하고 서방 육감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계를 갖다 동방에서 숫자 3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방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요거는 불이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건 불이고 요건 물이죠. 동방하고 서방을 놓고 볼 적에 형상으로 보면은 동방이 밝은 거죠. 서방은 어두운 거고. 그럼 불하고 물을 놓고 볼 적에 당연히 밝은 불이 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두운 물은 서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왜 동방 이렇게 보면 여기 꼭대기는 남방이고 여긴 북방 그러면 동서는 뭐냐면 중심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동남방도 있고 뭐 동북방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만은 그 상하를 잇는 거는 이렇게 일건천하고 팔건지고 그다음에 동서를 잇는 건 이렇게 간미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X자로다가 그 중간에 모퉁이에 이제 위치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동서는 뭐냐면 중심을 말한 거예요. 요게 이제 진장남이잖아요. 이게 사진내 장남. 그다음에 여기는 중녀. 여기는 태소녀. 여기는 순장녀. 그다음에 여기는 그 중남, 감중남, 둘째 아들, 여기는 간소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진장남 했으면은 다음에 중녀가 아니라 중남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